2억 7천만 명이라는 인구수로 당당히 세계 4위에 랭크된 국가가 있습니다. 2억 7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수의 5배에 가깝고 일본의 2배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인구의 85%는 무슬림으로 2억 2천만 명의 신자를 보유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아가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워낙 깊었던 이 나라 정부가 갑자기 수도 바로 옆에 한국을 아예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전 세계에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불교의 파워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슬람교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13만 5천 명에 불과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탄생시킨 국가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2억 7천만 명 중 85%에 해당하는 2억 2천만 명이 무슬림인데 이는 한 국가에 거주하는 가장 많은 무슬림 숫자이기도 하죠. 13세기 초 아랍 상인들에 의해 수마트라 섬 북부에 처음 전파된 이래로 민간 풍습 및 토착 신앙과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시아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개방적인 성향의 수니파가 무슬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이슬람교라는 단어는 전 세계를 공포에 빠지게 한 사건들의 주범으로 종종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좀 무섭다는 느낌이 있고 타 종교를 믿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데 폐쇄적인 것으로 유명한 이슬람교라도 문화 분야는 다른 모양입니다. 지난 3월 22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 15,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에는 자바섬이 있습니다. 서쪽 수마트라 섬과 동쪽의 발리섬 사이에 위치한 자바섬은 수도 자카르타를 품고 있죠. 이 자바섬은 1억 4,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1,12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바섬에 난데없이 한국의 전통가옥으로 유명한 북촌 한옥마을이 그대로 조성된 것이죠. 한 국가의 수도 바로 옆에 지극히 한국적인 북촌 한옥마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꽤 놀라웠는데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전 세계 하늘길은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류에 빠져 한국을 관광하고 싶지만 사정상 갈 수 없는 팬들을 위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다 북촌 한옥마을이 떠올라 이를 지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이 마을은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기와집을 그대로 재현해냈고 장독대가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으며 북촌이라고 쓰인 한글 간판도 그대로 차용했죠. 이 북촌 한옥마을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유스프 소장은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한국을 모방한 공원이 많지만 우리가 조성한 공원은 차탄두이강 덕분에 한국과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죠. 이 공원에서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대여할 수 있고 K-팝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도 조성되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들어선 한국마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려 8개의 한국마을, 즉 깐풍코리아가 존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5년 전 인도네시아 반둥에는 한국을 그대로 본딴 테마공원 리틀서울이 들어섰습니다. 명동과 같은 서울의 대표거리를 참고했는데 한국식 간판으로 가득 찬 골목길을 접어들면 한식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떡볶이, 치킨, 짜장면, 김밥 등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음식들을 실제로 먹을 수 있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하다고 하죠. 이런 한국마을, 즉 깐풍코리아는 수도 자카르타가 자리한 자바섬에 가장 많습니다. 자바섬의 반둥주 까뚜앵항에는 지난 12월 20일 새로운 깐풍코리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400원의 입장료를 내며 태극기, 한글로 꾸며놓은 야외에서 사진을 찍고 한복도 빌려 입을 수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서부 자바주 타시크말라의 테마파크에는 한옥마을을 그대로 본뜬 구역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리에는 한국의 제주공원이란 이름을 붙였고 나고야 힐이라는 일본 거리 등도 함께 있습니다. 동부 자바주에는 끄디리와 말랑 두 곳에 깐풍코리아가 있습니다. 2019년 끄디리의 문을 연 위사타 코리아 판타지란 이름의 장소는 드넓은 야외에서 한국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꾸몄고 말랑의 놀이공원 겸 테마파크인 이사타 플로라 산테라에도 한국 간판이 질비한 한국거리가 들어섰습니다. 현지인들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다양한 색상으로 꾸며진 한글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수마트라 섬 서부 관광지
목적지 하라오 계곡에도 깐풍 코리아가 있고, 찌아찌아족이 사는 동남 술라웨시주 부톤섬에도 한국 마을이 있습니다. 부톤섬에는 찌아찌아족 7만 명이 살고 있는데 언어는 있지만 표기할 문자가 없어 점점 찌아찌아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2009년 유엔에서는 이 부족에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어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평소 의사소통을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주 1회 찌아찌아어 수업을 한글로 받고 있어 이 지역에 가면 언제 어디서나 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마을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인도네시아에는 도시 어디에서나 쉽게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 떡볶이, 김치찌개 등 한국 대표 음식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곱창이나 막창, 닭갈비 등등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도 모두 맛볼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다 보니 인도네시아 맥도날드에서는 떡볶이 소스가 들어간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여러 사정상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차원에서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 한국마을을 조성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토록 한국마을에 신경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치체계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세대가 있기 때문이죠.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흔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구수를 이야기하거나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인구의 85%가 무슬림이라는 답변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외에 인도네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은 젊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43%가 25세 이하로 상당히 젊은 국가니까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경외시하는 문화가 바로 한류로 촉발된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조금만 꾸며입고 여행을 다니면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한국인들이 자바섬이나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등 관광지를 여행하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다가와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쏟아집니다. 일부 학생들은 혹시 연예인일지도 모른다며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항상 보고 듣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들과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된 듯합니다. 이런 문화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이끄는데요. 젊을수록 IT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스타, 트위터 등 SNS 활용 비중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SNS를 통해 또는 이렇게 한류에 빠진 친구들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한국 가수들을 보고 한국 드라마를 즐기면서 이들에게 한국 연예인들은 가히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난 2019년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 해외여행 후기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 응답자 중 75%는 시청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표심으로 돌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한국마을 설립이 추진되고 벌써 8개나 생겨났다고 하니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 열풍이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2017년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열풍이 무섭게 피어오를 때 유독 한국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암호화폐의 중심국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에서 사용되던 한국어, 가자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상승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영어로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워낙에 많은 한국 드라마에 노출되다 보니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한국어 단어를 섞어서 쓰는 생활이 익숙하다고 하죠. 가령 대박, 친구, 인싸 등의 한국어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가 됐다고 하니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만큼이나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13억이라는 경이로운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산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을 때 오히려 한인타운에서는 매출이 급증해 역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주말만 되면 중국 상하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습니다. 모두 한인타운을 들어가려는 차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홍치안루 입구부터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한 한인타운에 가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매주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한인타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쇼핑몰 일대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매일 10,000명 이상이 북적된다고 하는데요. 모두 한국 음식을 즐기기 위해 몰려든 중국의 20대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2시간 반을 기다려 삼겹살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대기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인타운에서는 을에 기다리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상하이의 홍치안루 일대에 형성된
개장된 한인타운은 상하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위 인싸들의 인기 장소로 급부상했는데요. 상하이 전체의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인타운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불황은 딴 세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해 오히려 2배 가까이 방문객이 늘었고 대부분의 한인 식당에서 중국 고객 비중이 90%를 육박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여행을 떠났어야 할 이들이 상하이에 머무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하이에서는 특정 국가의 상점이 밀집된 곳은 한인타운이 유일합니다. 상하이 내 거주 인구로만 보면 일본인 숫자가 월등히 많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상업시설은 특정 상가가 아닌 산발적으로 퍼져 있어 일본타운이라는 개념은 희박한 편이죠. 중국 대중문화 속에서 한한령은 여전하지만 중국 젊은이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방송되는 이태원 클라스 등의 한국 드라마 덕분에 포장마차와 같은 한국식 일상문화가 트렌디함으로 여겨지는 현상도 한인타운의 인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를 시청할 수 없지만 좋아하는 이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모두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SNS 등에서는 한인타운에서 한국 음식과 함께 진로나 참이슬 등 한국어가 쓰인 소주잔을 들고 찍은 인증샷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죠. 어묵이나 핫도그, 바나나 우유, 폴라포, 봉봉, 쌕쌕과 같은 한국식 먹거리나 음료수 등이 인터넷에서는 소위 과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류가 지속되는 한 이런 문화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범 김구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아닌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을 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코로나는 사실 많은 산업에 최악의 불황이라는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적어도 한류라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